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항공업계가 올 하반기에 해외 노선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실적 개선을 할 것인지 이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황영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뭐 올 하반기에 이제 해외 노선이 이제 좀 완전하게 좀 정상화되면 이 항공업계의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번 2분기의 실적은 이제 1분기처럼 밝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네.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그래서 LCC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단거리 노선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수요가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반사 이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83.7% 매출액 기준으로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으로 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TA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93.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출액 괜찮네요. 기준으로 그다음에 예.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고 근데 예. 이제 대형 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예전만 못한대요.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그다음에 화물 운임 하락. 예.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돼서 전년 동기 대비 아마 한 매출은 좀 소폭 상승입니다. 4.2% 증가할 것이지만 영업이익이 예. 52.9%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대형 항공사는 일단 좀 아직은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그래도 시즌상 여름휴가 시즌 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있잖아요. 이때가 네. 이제 항공업계 굉장히 뭐 특수기라고 봐야 되는데 네. 항공업계 이제 우호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3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될 것인가? 네. 이걸 이제 주식 가진 분들뿐 아니고 주식시장이 좀 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뭐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실적이 회복됐다라고 예. 자체적인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모든 좀 대외 여건이 좋습니다. 이제 항공유 가격 같은 경우도 90달러 선으로 유지 중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7, 8월 되면은 이제 여행을 요즘 좋아하는 대학생들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휴가철 또 추석 9월 해가지고 3분기는 항공업에서 전통적으로 또 성수기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또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단거리 네. 노선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제주항공 같은 데라든지 티웨이 또 기타 여러 LCC들이 이번 3분기를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잃었던 손실을 좀 만회하려는 그런 기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아서 그 네. 중국과의 어떤 노선이 조금 뭐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좀 어때요 이 부분은요? 네, 실제로 2019년 전년 대비 지금 현재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엄청 줄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다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자국민 단체 여행을 지금 불허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그게 이제 60여 개 국가는 허가를 하는데 그 60여 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마 주로 유커라고 그러죠. 유커. 단체 관광객들이 그렇죠. 한국을 주로 개인 여행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데 네. 그걸 불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선이 지금 많이 죽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김포 베이징 노선 같은 경우는 네. 이번 가을까지 아마 좀 셧다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샤먼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나갔던 중국의 휴양지 노선도 네. 지금 가을까지는 이제 좀 닫혀 있을 그런 전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은 네.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또 환승객들,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 가려는 환승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노선도 지금 비슷하게 닫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네.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환승객 수는 또 늘어나고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그런 데서 중국 관광객들은 여전히 환승객으로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침체가 좀 많이 오고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여행객이 자체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이런 부분도 문제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단체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뭐 단체로 몰려오고 뭐 하여튼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긴 이게 문제는 이제 우리 항공업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플라이 강원이라고 예. 아마 양양공항에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인바운드 그 유커들을 모객하는 그 항공사가 있는데 지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 예,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했던 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은 요즘 전반적으로 다 어렵죠. 그렇군요. 예,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네. 오늘의 핵심 질문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심사 이게 이제 수년을 끌었잖아요 지금 이게 끝을 향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좀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예. 일단은 총 14개 국가에게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심사 완료가 된 국가가 11개 국가입니다. 오. 그다음에 이제 심사 중인 국가가 3개국인데 그중에 이제 EU, 미국, 일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 아마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EU가 경쟁 당국 쪽에서 네. 이번 심사 결정 기한을 한 2달 더 연장하겠다. 아, 또 연장입니까? 네, 그래서 8월 3일쯤에 아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 대략 한 또 10월로 연장이 됐는데 이거는 실제로 네. 대한항공과의 어떤 공조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측과 서로 더 많은 자료 아마 속된 말로 이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면서 네. 실제로 이 시정 조치안을 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 제한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편익이라든지 그런 쪽을 이제 EU가 얘기를 했는데, 네. 대한항공 측은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항공사들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개 항공사들, 뭐 우리나라의 이제 티웨이라든지 에어프레미아라든지 그런 항공사들을 좀 그 슬롯이라든지 그런데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격이라고나 할까요? EU 쪽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대한항공이.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깊게 다시 보겠다. 그래서 이 지금 이건 어디가 제 생각인데 불어를 만약에 하려면은 EU 쪽에선 정말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불어를 딱 쉽게 내리려면은 뭐 이유 없이 뭐 그냥 내렸는데 너무 대한항공이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다 다시 심사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기업 결합 심사를 하는 게 핵심은 반독점법. 네.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 그 독점 행위에 대해서 이 국가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가 되기 때문에 이 심사를 하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뉴욕 노선 같은 경우 이제 두 양사가 합쳤을 때 점유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요. 99.98.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서울 LA는 99.73. 예, 예.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좀 논쟁이 되는 노선들이 있어요. 예. 그게 5개 노선, 미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 이제 4개 노선에 총 슬롯이 이제 67개 정도 네. 될 것으로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3개의 이제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라도 거부를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 EU, 일본이 남았는데 네. 네네. 예를 들자면은 EU가 좀 거부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체 판이 다 깨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저희 그래픽 아래 하단 부분에도 써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슬롯의 일부가 상당수가 뭐 이전이 불가피한 전망이다라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저 슬롯이라는 게 무엇이고 저것을 이전한다, 저걸 줄인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롯에 대한 개념을 가장 좀 와닿게 저도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스타디 카페 한 달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네네. 경우는 뭐 거의 뭐 장기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공항에 게이트 있잖아요. 네. 게이트에 그 시간대가 열려야 되잖아요. 네네. 뭐 게이트 4B다. 그러면은 그때 그 시간대 거를 우리 항공사가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무형자산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권리네, 권리. 권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현재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네. 총 한 67개 미국하고 EU의 슬롯을 반납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예. 뭐 예상치지만은 중국한테 저희가 승인을 받았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한 49개 정도 슬롯을 반납했어요. 예. 중국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중국 측에서는 그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권리를 줘야 되는데 나라마다 방식이 틀립니다. 어떤 데는 이제 아예 그냥 뭐 이걸 다 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국가는 좀 자국에게 좀 주는 그럴 경우가 수 있죠. 많고요. 회수의 개념으로. 그렇죠. 국정항공사에 유리하게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토부하고 뭐 저도 지금 슬롯 위원회에 있지만은 네. 슬롯을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할 때 있어서 좀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어요. 정부가 네. 좀 나서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약간 자국 쪽에다가 예를 들자면 프레미아라든지 티웨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 우리나라 항공산업, 자국 항공사들에게 또 다른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것이 이제 그것을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나라에 넘어갔을 그렇죠. 때는 그러니까. 네. 그게 찾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10개 갖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8개 갖고 있어서 18개가 있었는데 네. 이게 합병하면서 이거를 한 15개 네. 정도로 줄여버려. 이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나머지 3개를 원래대로 우리나라 항공사들 저가 줄 수도 항공사들이 있는데. 줄 수도 있는데 네. 이걸 다른 데로 뺏기면 어차피 우리 권리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도 이번에 EU한테 대처할 때 우리 자국 항공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EU 입장에선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EU도 자기 쪽에 있는 항공사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요. 2달간 더 고민되겠죠. 길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그럼 슬롯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은 이게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슬롯을 반납하니 주니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손실을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롯을 반납하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뭐 예상치들은 있어요. 네. 어떤 데서는 한 1조 한 뭐 9천억 원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무형자산 가치로서 환산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데요. 뭐 예상을 한 건데 예, 예. 그것은 이제 뭐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이 이제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항공사들, 그러니까 네. 지금 신생 항공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네. 9개 정도가 있고, 근데 프레미아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 장거리 노선으로 지금 하려는 LCC고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티웨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이거를 국가적 손실로 본다는 것보다 다른 항공사들에게도 또 수혜가 갈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기 기회로 볼 때문에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지난주죠. 이 산업은행이 사실은 키를 지금 쥐고 있단 말이죠. 지금 좀 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시아나항공이 부도의 위기에서 이 자금을 투입했고 또 이게 기업 결합을 위해서 대한항공에도 자금을 투입하고 이게 굉장히 산업은행 키를 쥐고 있는 건데 강석근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합병이 무산되면 플랜 B는 없다. 이게 끝이다. 이게 배수진을 완전히 치고 이번에 끝장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했는데 네. 진짜 그 결론 나는 겁니까? 대한항공 입장도 그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산업은행이 이런 강한 의지를 또 예전부터 이동걸 네. 회장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 공정위와의 어떤 조율이 좀 안 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걸 회장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얘기했고 이번에 강석훈 회장도 당연히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플랜 B가 없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조원태 회장도 은근히 좀 뭐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안 해왔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00%를 걸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의 명운이 달려 있고 네. 또 이것은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네. 아시아나의 명운도 걸려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통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게 합병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영단이 이렇게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사는 에다가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그렇겠죠. 같은 경우 한 1,700억 원 정도 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물론 영업이익을 내긴 했지만은 전년 대비 뭐 1분기 기준 48% 감소했고 반토막 났네요. 부채 비율은 이제 1분기 연결 기준으로 한 2013%인데 전분기에는 한 1780%였으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자 비용과 또 추가적으로 리스 비용 한 아마 78대 기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50여 대가 이제 리스예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사가
좀 속된 말로 리치한 항공사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게 네. 너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아니면 리스로 리스하고 운영하고 있어 그겁니다. 렌트카 얼마나 갖고 있냐 이 비슷한 얘기네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차냐 그러니까. 아니면은 예. 대부분 리스를 하냐.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70% 자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리치 그룹에 들어가긴 하는데 네네. 일단은 이 아시아나의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이 심사가 길어지면서 합병 네. 심사가 길어지면서 솔직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불확실성이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신규 채용도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이탈하는 인력들도 계속 늘어나고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기제를 도입해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앵커님들 비행기 타시면은 그래도 좀 새 비행기 탁 타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제 교체가 많이 안 돼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좀 있다. 낡은 노후화되고 있고 안전 문제도 될 수 있고. 아. 근데 이거를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네네.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항공업계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중국 노선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적자도 보고 중국의 경기 침체로 많이 안 오고 가는데 일본 어떻습니까? 엔저 때문에 요새 200만, 300만 가까운 여행객들이 일단은 아웃바운드 나가고 있어요. 네. 예. 이쪽이 좀 항공업계 좀 어떤 숨통을 트일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선 다변화라고 이제 근데 이게 제가 그 항공업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예. 이 실제로 일본에 대한 어떤 한때 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이제 사드 문제 때였습니다. 사드가 발생하면서 예. 단거리 노선으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데가 일본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일본의 LCC들이 편중되냐면 노선의 한 70%가 아이고. 일본에 돼 있을 정도로 일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봐도 돼요. 근데 요게 이제 한번 타격을 또 받습니다. 노제팬. 예, 일본과의 어떤 외교 네. 갈등 그때 다시 또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LCC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일본 노선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전년 동기 대비 여행객 수로 보면은 한 4,817%가 증가했어요. 네. 엄청난 수치죠. 엄청나죠.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여행객들이 일본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증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한 168편 정도 증편하고 있고 예. 다른 항공사들도 계속 노선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성 아나운서도 올 여름에 일본 가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계획- 아마 많이 가격이 정말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뭐 800원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가보고 싶은데 아까 저는 말씀해주셨던 이 프리미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여러 보도를 봤어요. 처음에 뭐 그 좌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간도 네. 굉장히 넓고 좀 파격적으로 네. 기존과는 좀 많은 차별성을 두는 곳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많이 봤는데 실제로 좀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고 반응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항공사에서 많이 보는 게 이제 탑승률이거든요. 얼마나 이제 채워서 가느냐. 네네.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자체적으로 분석한 뭐 뉴욕 노선이라든지 네. 프랑크푸르트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장거리 노선들을 보면은 한 적으면 80%. 많이 셨네요. 많으면은 이제 90%로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그래요. 거의 꽉꽉 채워간다고 예. 보시면 돼요. 흥행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프리미어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재 도입을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래서 2027년까지 한 15대 추가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마 IR을 하면서 계속 투자자들을 좀 모으면서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파격적입니다. LCC는 그냥 단거리 노선이 그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프레미아는 지금 중장거리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국내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LCC가 중장거리를 뛴다에 대한 지금 관심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프레미어가 성공을 하면은 네. 저도 이제 교수로서 아이들 가르치면 케이스 스타디라는 걸 하는데 사례 연구감입니다. 이 정도면. 네, 아직은 지금 뭐 잘하고 있다라고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한 1, 2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비행기가 작고 노후화돼서 단거리를 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장거리를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게 파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항공사가 장거리 뛰는 게 왜 파격적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비용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 아마 그 저비용 항공사가 가장 다른 FSC 대형 항공사와 확연히 달라지는 게
운임가예요, 운임가. 운임가. 예, 티켓 가격. 아. 그것이 한 파격적으로 보면 한 50% 미만으로 더 깎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LCC와 FSC의 항공 가격이 네.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라든지 네. 젯블루라든지 또 유럽의 라이언에어 보면은요. 저가 항공사들. 진짜 말 그대로 저가입니다. 이거는 뭐 오. 땡처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LCC, 해외에 있는 LCC들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승객이 아니에요. 서비스 안 해. 짐짝이에요, 짐짝. 네, 화물입니다. 무슨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이 구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화물인데 오래 타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거리로 많이 띄워주면은 네네. 그만큼 수익 나는 구조고 싸게 예, 박리담의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 단거리로 좀 특화된 건데 그걸 깨겠다라는 것이 이제 프레미아와 TA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서비스만 빼고 뭐 나머지를 그냥 순수 이동만 하는 거라면 가격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LCC 에어프리미아 저도 한번 타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호주를 타보셨어요? 학술 대회 때문에 가는데 네. LCC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처음으로 네, 네. 10시간 거리인데 네, 그래서 네. 저도 한번 좀 실험 삼아 해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고통스러울 텐데 10시간 네. 힘들죠. 또 네. 의외로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어떤 말씀하실지 좀 개인적으로 네, 기대가 제가 되네요. 다음에 나오게 되면 제 예.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가 그때 듣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용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암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